만찬장 58세 재벌 회장이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갑자기 11살 소녀가 뛰어들었습니다. 마시면 안 돼요. 30년 최측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이 와인을 바닥에 쏟자 내리석이 지글지글 녹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끼가 30년을 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즐거운 시청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12월 광화문 지하보도는 차가웠습니다. 민서진은 구석진 곳에 쪼그려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11살 여자아이에게 겨울거리는 너무 가혹했습니다. 얇은 파카 사이로 찬바람이 파고들었고 동상으로 갈라진 손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애야, 이거 먹어. 옆자리 할머니가 컵라면을 건넸습니다. 서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이의 귀에 날카로운 삐 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TV 소음처럼 귓속을 파고드는 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하루 종일 굶고 있었으니까요. 서진이는 5년 전부터 이상한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귀에서 삐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처럼 보였으니까요. 가장 끔찍했던 건 엄마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진아,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비. 엄마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난 후 엄마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6살이었던 서진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누군가에게 협박받고 있다는 것을요. 일주일 후 엄마와 아빠는 고속도로 터널에서 트럭과 충돌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 사고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 온 양복 입은 남자의 말에서 서진이는 귀가 찢어질 듯한 삐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삐삐삐삐. 그 남자는 뭔가 알고 있었습니다. 명함에는 국회의원 최영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이는 그 이름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친척집을 전전하는 동안 서진이는 수없이 많은 삐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키워줄게. 삐. 내 부모님 유산은 내가 크면 줄게. 삐. 우리도 힘들긴 하지만 가족이니까. 삐. 1년 전 서진이는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혼자가 낫다고. 거짓말쟁이들 틈에서 사는 것보다 거리가 더 정직하다고. 지금 서진이는 지하보도 4번 기둥 뒤에서 잠을 잤습니다. 추웠지만 적어도 삐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됐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평창동. 강태선은 3층 집무실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58세 태산건설 회장. 맨손으로 시작해 30년 만에 재벌 반열에 오른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의 얼굴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시작된 증상이었습니다. 어지럼증, 만성피로, 원인 모를 구토까지. 주치의는 과로 때문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더 불안한 건 주변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이사들은 은퇴를 암시했고, 임원들은 후계 구도를 노골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심지어 30년 지기 박인철조차 최근 들어 이상했습니다. 회장님, 아직도 안 주무십니까? 문이 열리며 박인철 부회장이 들어왔습니다. 55세 강태선이 가장 신뢰하는 측근이었습니다. 그래. 잠이 안 오네. 건강 챙기셔야죠. 제가 한 의원에 특별히 부탁해서 만든 보약입니다. 박인철은 보온병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고맙네. 꼭 드세요. 약속하셔야 합니다. 박인철이 나간 후 강태선은 보온병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과 화분에 조용히 부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박인철이 너무 자주 건강을 챙겼습니다. 매일 아침 보약, 저녁 건강식. 마치 누군가를 간병하듯이.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를 서서히 죽이듯이. 강태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동지를 의심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직감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선은 창과 화분을 확인했습니다. 싱싱하던 난초 잎이 하룻밤 사이에 누렇게 시들어 있었습니다. 강태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경호팀장 한성민을 불렀습니다. 성민아. 박 부회장 주변을 조사해. 아주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십니까? 나중에 설명하지. 일단 움직여. 한편 박인철은 자신의 차 안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최 의원님, 저 박인철입니다. 어떻게 됐나? 순조롭습니다. 3개월째 투여 중인데 확실히 기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좋아, 서두르게 이번 달 안에 끝내야 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박인철의 얼굴엔 냉소가 번졌습니다. 30년 우정이고 뭐고 5천억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이는 광화문 지하상가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점원이 오늘 할인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열대 위에 할인 스티커가 붙은 도시락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이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젠 익숙했으니까요. 빵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진열장 안크림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서진이는 절대 훔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그랬으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해야 한다고. 아가씨, 이거 먹을래?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30대 중반 남자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빵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주는 건데 나 혼자 먹기 많아. 서진이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 남자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소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하보도로 돌아왔을 때 서진이는 구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등을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쯤 진짜 말만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서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라도 엄마 아빠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강태선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성민이 가져온
예비 조사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인철의 최근 3개월 동선,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이름 하나. 최영민 국회의원. 강태선은 그 이름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뭔가 큰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 어딘가에 진실을 볼 수 있는 한 아이가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두 사람의 운명이 교차할 것이었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맞닥뜨리는 그날,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강태선은 경호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혼자 다녀올 거야. 회장님, 그건 안 됩니다. 최근 회장님 건강이. 명령이야. 강태선은 평범한 등산복 차림으로 사절을 나섰습니다. 경호원들을 뿌리치고 택시를 탔습니다. 답답한 회사와 의심스러운 측근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남산 한옥마을은 한산했습니다. 12월의 찬바람에 관광객도 드물었습니다. 강태선은 천천히 한옥 사이를 걸었습니다. 이곳에선 그냥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인철이었습니다.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 나왔네. 날씨가 추운데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이 최우선 아니십니까? 목소리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선은 이제 그 걱정이 진짜인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저씨, 그 사람 믿으면 안 돼요. 갑자기 꼬질꼬질한 파카를 입은 여자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강태선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강태선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방금 전화한 사람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 삐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큰 삐 소리요. 서진이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우연히 이곳을 지나가다 강태선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박인철의 목소리에서 끔찍한 삐 소리를 들었습니다. 5년간 수없이 들어온 거짓말의 소리였습니다. 강태선은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얼굴은 더럽고 옷은 남루했지만 눈동자만은 맑았습니다. 삐 소리? 내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제 귀에 삐 소리가 들려요. 그 사람, 아저씨 걱정하는 척 하는데 속으로는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미친 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강태선은 이 아이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최근 자신이 느낀 불안과 이 아이의 경고가 묘하게 겹쳤습니다. 넌 누구니? 민서진이요. 11살이에요. 부모님은? 서진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없어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혼자 사니? 네, 강태선은 아이의 손을 봤습니다. 동상으로 갈라진 손, 때 묻은 손톱. 이 아이는 거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아니요. 삐. 서진이 자신의 입에서 삐 소리가 나오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조금 배고파요. 강태선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아이 앞에서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근처 작은 한정식집에 들어갔습니다. 주말 오후라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요. 강태선은 정식 2개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서진이는 처음엔 조심스럽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곧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허겁지겁 숟가락질을 했습니다. 천천히 먹어, 채. 네, 강태선은 아이가 먹는 걸 지켜봤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밥을 먹었을까? 서진아, 아까 그 삐 소리 얘기 좀 더 해볼래? 서진이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5년 전부터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왜? 선생님도, 친구들도, 심지어 엄마도 가끔 거짓말할 때가 있었거든요. 서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괜찮아라고 했는데 삐소리가 났어요. 사실 엄마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누군가한테 협박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엄마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강태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고였니? 경찰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해? 장례식 때 온 양복 아저씨가 안타까운 사고라고 했는데 삐소리가 너무 컸어요. 귀가 아플 정도였어요. 서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아저씨 명함 받았어요. 최영민이요. 국회의원이래요. 그 순간 강태선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최영민, 박인철의 대학 동기, 최근 자주 만나는 사람. 서진아, 내 부모님 혹시 어떤 일 하셨어? 아빠는 심리학 교수였어요. 엄마는 연구원이고요. 이름이 뭐였니? 민재호, 이수연이요. 강태선은 그 이름을 어렴풋이 기억했습니다. 5년 전 건설비리 사건과 관련된 전문가 증인, 증언 직전 의문사한 사람. 서진아, 강태선은 진지한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어디서 자? 지하보도요. 혼자? 네, 강태선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1살 아이가 5년 동안 거리에서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랑 같이 갈래? 네, 안전한 곳, 그리고 내 부모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볼 거야. 서진이는 강태선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삐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듣는 진실이었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왜요? 저 같은 애를 내가 내 목숨을 구했으니까. 그리고 강태선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나도 외로웠어. 진심으로 날 대하는 사람이 필요했어. 서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5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강태선은 경호팀장 한성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성민아, 평창동 별관을 준비해. 무슨 일이십니까? 여자아이 옷이랑 생필품 좀 사다 놔. 11살. 네. 물어보지 말고 일단 준비해. 전화를 끊고 서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내 집에서 지낼 거야. 괜찮지? 진짜 괜찮아요? 괜찮아. 서진이는 다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긴 오히려 내가 고마워. 두 사람은 한옥마을을 나섰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이는 강태선의 뒤를 따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꿈이면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평창동 별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밤이었습니다. 한성민이 준비해둔 방은 따뜻했습니다. 깨끗한 침대, 포근한 이불, 새 옷들. 씻고 자. 내일 천천히 얘기하자. 네, 서진이는 혼자 방에 남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들어온 방이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태선은 한성민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회장님, 그 아이를 믿으십니까? 모르겠네 하지만 내 직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 박 부회장님을 의심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조사를 계속해 5년 전 민재호 박사 사건도 다시 파봐. 알겠습니다. 강태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관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서 한 아이가 5년 만에 처음으로 편히 잠들고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어딘가에선 박인철이 최영민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합니다. 회장님이 오늘 경호원들을 따돌렸습니다. 뭔가 눈치챘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어. 다음 주 안으로 끝내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인철은 창밖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우정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한 사람은 진실을 찾겠다 다짐하고, 한 사람은 음모를 완성하려 했습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강태선은 박인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사회는 취소하게. 회장님, 갑자기 왜? 몸이 좀 안 좋아서 쉬어야 할 것 같네. 그럼 제가 모시고 병원에. 아니, 혼자 다녀올게. 박인철의 얼굴에 스치는 미세한 표정 변화. 강태선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태선은 주치의가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독성학과였습니다. 조용히 검사 좀 받고 싶네. 비밀로 해주게. 무슨 일이십니까? 설명은 나중에. 정밀 검사에는 3시간이 걸렸습니다. 혈액, 소변, 모발 샘플까지. 결과가 나왔을 때 담당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혈액에서 비소와 수은이 검출됐습니다. 강태선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미량이지만 지속적으로 투여된 흔적이 명확합니다. 최소 3개월 이상. 계속되면 6개월 내 심각한 장기 손상이 옵니다. 최악의 경우. 의사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치료 가능한가? 지금 중단하면 회복 가능합니다. 강태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고 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을 함께 했는데 같은 시각 경호팀장 한성민은 태산건설 본사 보안실에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CCTV를 모두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박인철이 회장실에 들어가기 전 복도에서 멈춰 서는 장면.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냅니다. 손수건에 무언가를 묻힙니다. 그 손수건으로 회장실 찻잔을 닦습니다. 이 새끼가. 한성민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는 즉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박인철의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동선 추적.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박인철이 최영민 국회의원과 한 달에 5번 이상 만났습니다. 모두 은밀한 장소에서였습니다. 여의도 뒷골목 술집, 평창동 고급 빌라, 강남 프라이빗 라운지. 한성민은 5년 전 기록도 조사했습니다. 민서진 부모의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자 놀라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민재호 박사는 정부 자문위원이었습니다. 건설 프로젝트 입찰 과정의 담합을 조사하던 중이었습니다. 핵심 인물은
박인철과 최영민이었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 민 박사는 검찰에 증언하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사고 차량의 정비 기록도 있었습니다. 사고 3일 전 브레이크 라인이 교체됐습니다. 정비소 직원 증언에 따르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때는 묵살됐습니다. 박인철이 직접 개입해 회사 이미지 관리라는 명목으로 사건을 덮었습니다. 한성민은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강태선은 영상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침묵이 길었습니다. 성민아, 예, 서진이를 절대 위험에 노출시키면 안 돼. 저 새끼들이 눈치채면 알겠습니다. 5년 전에도 한 가족을 몰살시킨 놈들이야. 강태선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녁, 평창동 별관. 서진이는 처음으로 따뜻한 방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따뜻한 밥을 먹고 푹신한 침대에서 잤습니다. 강태선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네, 서진이는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선은 옆에 앉았습니다. 서진아, 내 부모님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 서진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엇을요? 5년 전 그날, 기억나는 거 있어? 서진이는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무서워하셨어요. 왜? 전화를 받고 나서 계속 떨었어요. 알겠습니다. 의원님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엔? 아빠가 검찰에 가야 해라고 했어요. 엄마는 위험해라고 했고요. 서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태선은 서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삐. 서진이 자신의 입에서 삐 소리가 났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서진아, 약속할게. 내 부모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꼭 밝혀낼게. 정말요? 정말이야. 조용했습니다. 삐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강태선은 한성민과 비밀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전쟁이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인철이 계속 독을 투여하게 놔둬. 대신 내가 먹는 척만 하고 버릴 거야. 위험합니다. 이미 해독, 치료 시작했어. 박인철이 안심하게 만들어야 해. 그 다음은 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소문을 퍼뜨려. 그럼 저놈들이 서두를 거야. 함정을 파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 한 곳에 모아서 결정적 순간에 모든 증거를 공개할 거야. 한성민의 눈이 빛났습니다. 서진이는요? 절대 위험에 노출시키지 마. 다만 강태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서진이의 능력이 필요할 거야. 수요일 태산건설 임원회의. 강태선은 일부러 휘청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인철이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괜찮네. 하지만 10분 후 강태선은 쓰러졌습니다. 정확히는 쓰러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회장님, 구급차가 왔고 강태선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가 떴습니다. 태산건설 강태선 회장 긴급 입원. 건강 악화 심각. 박인철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걱정했습니다. 미안하네. 이제 좀 쉬셔야 합니다. 그래야겠지. 강태선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박인철은 병실을 나서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복도에서 최영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의원님,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얼마나 남았나? 의사 말로는 일주일이래요. 좋아, 이번 주말 송별 만찬을 준비해. 거기서 끝내자. 알겠습니다. 그러나 박인철은 몰랐습니다. 복도 모퉁이에서 한성민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서진이는 별관에서 악몽을 꿨습니다. 5년 전 그날,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 아빠의 굳은 얼굴, 그리고 장례식장의 삐 소리들. 서진아, 강태선이 서진이를 깨웠습니다. 괜찮아, 꿈이야. 서진이는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뭐가? 저 사람들이 할아버지도 해칠까봐. 강태선은 서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안 그래. 내가 지킬 거야. 약속해요? 약속해. 조용했습니다. 삐 소리가 없었습니다. 서진이는 처음으로 안심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실과 거짓이 맞서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전만 남았습니다. 일요일 저녁, 평창동 회장 사저 대저택. 표면적으로는 강태선 회장 쾌유 기원 만찬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함정이었습니다. 한성민은 만찬장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샹들리에, 화분, 액자 뒤까지. 서진이는 별관에서 대기했습니다. 무섭지? 한성민이 물었습니다. 조금요. 할 수 있겠니? 네. 엄마 아빠를 위해서라도. 서진이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저녁 7시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인철, 최영민, 핵심 공모자 5명. 강태선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없고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오늘 와줘서 고맙네. 박인철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말씀 마십시오. 빨리 쾌차하셔야죠.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메인 요리 전 박인철이 직접 준비한 특별 와인이 나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특별히 준비한 30년산 빈티지입니다. 회장님의 쾌유를 위해. 박인철은 직접 와인을 따랐습니다. 강태선의 잔에 붉은 와인이 채워졌습니다. 고맙네. 강태선이 잔을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거 마시면 안 돼요. 문이 열리며 서진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진이에게 쏠렸습니다. 박인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애는 누구? 그 와인 마시면 안 돼요. 서진이는 박인철을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저 아저씨,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삐 소리가 너무 커요. 이 애가 무슨 헛소리를. 박인철이 당황하며 말을 막으려 했습니다. 회장님 쾌유를 위해라고 했는데 거짓말이에요. 속으로는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서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아저씨, 서진이는 최영민을 가리켰습니다. 5년 전 봤어요. 우리 엄마 아빠 장례식 때. 최영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라고 했을 때 삐 소리가 엄청 컸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이 애가 그때 강태선이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핏기 없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가늘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렸습니다. 미친 건 누구지? 30년 동지를 독살하려던 자가? 박인철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회장님. 이 와인. 국과수에 보내면 뭐가 나올까? 강태선이 와인잔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유리가 깨지며 붉은 와인이 대리석 바닥에 튀었습니다. 순간 와인이 닿은 곳에서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건 참석자들이 경악했습니다. 한성민이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박인철이 매일 아침 회장실 찻잔에 무언가를 묻히는 CCTV 영상. 박인철과 최영민의 통화 녹음. 5년 전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 조작 증거. 재물 횡령 장부. 모든 증거가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박인철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회장님, 저는 30년이야 30년을 함께 했는데. 강태선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최영민은 도망치려 했지만 문 밖에서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최영민, 박인철 살인, 살인미수,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서진이는 최영민 앞에 섰습니다. 5년 전 당신이 우리 엄마 아빠를 죽였죠? 최영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삐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못해요, 절대로. 서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간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경찰이 범인들을 끌고 나갔습니다. 만찬장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태선은 서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할아버지, 이제 안전한 거죠? 그래, 이제 안전해. 서진이는 강태선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5년간의 두려움, 외로움, 분노가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일주일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30년 측근의 배신, 재벌 독살 미수, 5년 전 살인 사건 재수사.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박인철, 징역 25년. 최영민, 무기징역. 법정에서 박인철은 강태선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강태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섰습니다. 용서는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강태선은 서진이를 불렀습니다. 서진아, 물어볼 게 있어. 네, 나랑 가족이 될래? 서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진짜야. 법적으로 입양하고 싶어. 서진이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같은 애를 왜요? 넌 특별해. 진실을 볼 줄 아는 아이잖아. 그리고 강태선은 무릎을 꿇고 서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나도 외로웠어. 진심으로 날 대해주는 사람이 필요했어. 서진이는 5년 만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두 사람은 꼭 안았습니다. 법원 서류의 서명이 끝난 날, 서진이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민서진에서 강서진으로. 며칠 후 강태선은 서진이를 데리고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원 묘지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네, 부모님 계신 곳이야. 서진이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섰습니다.
심리학자 민재호, 연구원 이수현. 서진이는 무릎을 꿇고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빠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쁜 사람들 다 잡았어요. 이제 편히 쉬셔도 돼요. 강태선은 서진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재호 선생님, 이수연 선생님 늦었지만 서진이를 제가 지키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서진이는 강태선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얼굴엔 미소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내가 더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서진이는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보내준 사람 같다고. 외로운 할아버지와 외로운 아이를 이어준 인연 같다고. 묘지를 나서며 서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뭐 해요? 글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학교 가고 싶어요. 그래, 좋아. 친구도 사귀고 싶어요. 당연하지. 그리고 서진이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랑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강태선은 서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결국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자랍니다. 강태선과 서진이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 진짜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3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강서진은 강남의 한 초등학교 5학년으로 전학했습니다. 첫 등교날 아침 강태선이 직접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거야 맛있을 거야. 진짜요? 진짜야. 서진이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삐 소리 안 나요. 할아버지는 항상 진짜만 말해요. 강태선은 서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학교 가서 친구 많이 사귀고 와. 네. 서진이는 새 교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5년 만에 처음 가는 학교였습니다. 떨렸지만 설렜습니다. 학교 생활은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5년의 공백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진이에겐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너 숙제했어? 한 남자아이가 물었습니다. 응. 했어. 비. 거짓말하지 마. 안 한 거 알아. 어떻게 알았어? 그냥 알아. 친구들은 서진이를 신기해했습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봤지만 점점 좋아하게 됐습니다. 정직한 아이들에겐 서진이가 가장 좋은 친구였으니까요. 한 달 후 서진이는 단짝 친구가 생겼습니다. 민지라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서진아, 너 진짜 신기해. 어떻게 거짓말을 다 알아? 타고났어. 부럽다. 나도 그런 능력 있으면 좋겠어. 서진이는 웃었습니다. 예전엔 이 능력이 저주 같았는데 이젠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강태선과 서진이는 남산 한옥마을을 찾았습니다. 1년 전 처음 만났던 그곳이었습니다. 기억나니? 여기서 처음 만났잖아. 네, 그때 할아버지 전화해서 삐 소리 들렸어요. 그 소리 덕분에 내가 살았어. 저도 할아버지 덕분에 살았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했습니다. 서진아, 요즘 어때? 좋아요. 학교도 재밌고 친구들도 좋아요. 삐 소리는?
예전보단 덜 들려요. 왜? 사람들이 착해졌나 봐요. 아니면 제가 좀 너그러워졌거나. 강태선은 웃었습니다. 너그러워진 거겠지. 넌 성장하고 있어. 할아버지는요? 나? 강태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엔 모든 사람이 의심스러웠는데 요즘은 좀 믿게 돼. 왜요? 내가 옆에 있으니까. 서진이는 강태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요. 할아버지가 있어서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치유는 천천히 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평창동 사저 거실. 남산타워가 보이는 창가에서 두 사람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질문 있어요. 뭔데? 할아버지는 왜 저를 도와줬어요? 처음 만났을 때 강태선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내 눈빛이 진짜였으니까 거짓이 없었어. 그것뿐이에요? 아니, 사실은 나도 외로웠어. 진심을 나눌 사람이 필요했어. 서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돼요? 그래. 할아버지는 저 사랑해요? 강태선은 잠시 멈췄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많이 사랑해. 서진이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완벽하게 조용했습니다. 진짜네요. 그럼 당연하지. 서진이는 강태선에게 안겼습니다. 저도 할아버지 사랑해요. 진짜로요. 강태선은 서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며칠 후 강태선은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태산건설은 투명 경영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준법감시위원회를 신설하고 외부 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박인철 사건 이후 강태선이 변했다는 평가였습니다. 회장님, 이런 결정을 내리신 이유가 뭡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진실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를 보며 서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쟤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기도 하고 나 때문이기도 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진실을 보는 법을 가르쳐줬어. 그리고 나는 그걸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걸 깨달았지. 서진이는 웃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1년 후 서진이는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강태선이 직접 서진이를 데려다 줬습니다. 떨리지? 조금요. 괜찮아. 넌 잘할 거야. 할아버지도 같이 있어 줄 거죠? 당연하지, 항상. 서진이는 교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강태선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두 사람의 유대는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식탁에서 강태선이 물었습니다. 오늘 뭐 하고 싶어? 영화 볼래요. 뭐 볼 건데? 가족 영화요. 강태선은 웃었습니다. 좋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서진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은 삐 소리 거의 안 들려요. 정말. 네, 아니. 정확히는 들려도 신경 안 써요. 왜? 세상엔 거짓말도 있지만 진실도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강태선은 서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맞아, 그리고? 그 진실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으면 충분해요. 강태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서진아, 네, 고마워. 내 곁에 와줘서. 저야말로요. 두 사람은 영화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말 오후의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서진이는 생각했습니다. 5년 전 그 추운 겨울, 지하보도에서 떨던 자신을, 그리고 지금의 자신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보는 능력,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려는 마음. 강태선도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지의 배신으로 절망했던 자신을, 그리고 11살 아이가 가르쳐준 진실의 의미를. 영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죠? 그럼 당연하지. 약속해요? 약속해. 조용했습니다. 삐 소리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저녁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천만 도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그 안에는 거짓말도 많지만 진실도 분명 존재합니다. 진실은 때로 작은 소리로 옵니다. 삐 소리가 아닌 고요한 침묵으로. 그 침묵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강태선과 서진이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온도는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합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날 밤 서진이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할아버지와 영화를 봤다. 웃고 울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었다. 행복했다. 5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엄마, 아빠, 저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진이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옆방에서 강태선도 잠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30년 우정도 배신할 수 있지만 진심은 배신하지 않는다. 서진이가 가르쳐준 교훈이다. 이 아이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진실의 소리는 더 이상 삐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침묵이었고 서로를 향한 신뢰였고 함께하는 일상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때로 거짓으로 가득하지만 작은 진실들이 모여 큰 빛을 만듭니다. 강태선과 서진이가 만든 빛처럼 그 빛은 앞으로도 계속 빛날 것입니다.